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강주을 국회의원 임종선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물론 우리 정부가 수용할 내용도 일부 있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수사와 억측으로 점철된 가짜뉴스가 줄을 이뤘습니다. 너무 지적할 게 많지만 몇 가지만 찝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까 합니다. 10월 항쟁, 강화문에 모인 수많은 국민이 외친 소리, 물론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를 10월 항쟁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광화문 10월 항쟁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서 전문 시위꾼이 분위기를 몰고 화려한 무대와 치밀한 기획을 통해 억지로 만든 가짜 강장, 가짜 민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서초동 집회와 강화문 집회를 직접 비교하긴 싫지만은 서초동 집회는 정당, 정치 세력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 시민 집회였습니다. 그러면 강화문 집회는 어땠나요? 물론 정부 여당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야당 지도부가 연단에 직접 서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좌파 독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바꿔서 자기들끼리 덮으려고 그러는 거죠. 각 지역 당협위원회에 당원, 동원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무대와 기획, 억지를 이야기하다니요. 사실 왜곡과 적반하장이란 말 이럴 때 쓰는 것이죠. 그리고 강화문 집회는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인데 서초동 집회는 홍위병이라니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에게 환호하는 국민만 국민으로 치는 것입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감탄고토 여기에 딱 들어맞는 말일 듯 하네요.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제 성장률 1%대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입니다.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튼튼했던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넣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말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한다면 공부를 안 한 거고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한다면 아주 못된 것이죠. 세계 경제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침체 상황 속에 있습니다. 1%대 성장률이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한 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는 지리적으로도 경제적 위치로도 미국과 중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는 적절한 정부의 계획과 또 예산 투여로 큰 위기 없이 버텨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4대강의 막대한 예산 낭비, 국정농단에 따른 국정마비를 누가 자초했는지부터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정말 어이없는 게요. 기업의 해외 진출이 어제 오늘 일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세국 정책이라도 펴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막은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훌륭한 우리 청년들 보고 중동 같은 데
보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계 경제분업 체계에서 아무래도 기업들이 원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눈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경제 주체의 선택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시대, 독재 시대를 그리워한다면 계속 주장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수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물론 아직 모든 분들이 충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일 열심히 하는 정부, 이게 무슨 해코지입니까? 그리고 일본의 무역 도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한 이후 일본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몇 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나경원 대표님이 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 우방, 일본의 일이라 좀 그렇습니까? 국민의 재산인 국가재정을 문재인 정부가 마음대로 쓰고 있다. 이 건은 빈말 안 하겠습니다. 4대강 공사, 자원외교, 미르재단, K스포츠 등 열거하기도 입이 아픕니다. 사람의 두뇌에게 허락된 기억력이 고작 3년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방만하게 사용되던 SOC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는 정부가 어딘지 안 물어봐도 아시겠죠? 자, 이 외에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좋은 이야기로 만나기도 모자란데 이 정도에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도적 누락, 학대 해석, 논리적 비약 등으로 점철된 가짜뉴스를 제1야당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데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야당은 중요한 국정운영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은 그 역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보이콧으로 국회의 법 통과율이 2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야당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죽지 않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